2. 추심거래 당사자 1. 1. 추심 의뢰인 프린시펄. 추심 의뢰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수출 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매도인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추심을 의뢰하면서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음의 발행인 드로월 이며 또한 매수인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2. 추심 의뢰은행 리미팅 뱅크. 추심 의뢰은행은 추심 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을 의미한다. 추심 의뢰은행은 매도인이 제시한 환어음과 전적 서류를 매수인이 소지하는 추심은행 앞으로 송부하면서 수출 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 의뢰은행은 서류 전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추심은행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추심은행 컬렉팅뱅크.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선적서류와 추심 지시서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수입 대금을 징수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추심에 관하여 은행은 어디까지나 서류의 전달과 대금의 수령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추심은행으로서 지급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제시은행, 프리젠팅 뱅크, 음, 음, 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4. 지급인 드로잉. 지급인은 추심 서류, 음, 상업 서류, 금융 서류를 수령 후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지급하여야 하는 자로서 매수인을 의미한다. 매수인은 추심은행, 제시은행에 의한 환어음이 제시되면 채무자로서 환어음에 대해 DP 방식에는 대금을 지급한 후 선적 서류를 수령하며 DA 방식에는 인수 후 선적 서류를 수령하고 만기에 지급을 한다. 추가 학습 1. 추심 전 매입. 우리나라는 매도인의 작은 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추심 전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매도인은 관련 선적 서류를 추심 은행에 제시할 때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회수할 게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도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보험에서 매도인이 제시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입을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주신 방식에서 발행된 환어음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2. 환어음의 지급인. 신용장 방식은 원칙적으로 은행에게 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인이 된다. 반면 주식 방식은 은행에게 아무런 지급 책임이 없이 서로의 전달 및 대금 회수 역할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인이 된다. 파트 4. 신용장 방식.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다. 매도인은 대금 회수 불능 위험, 신용 위험, 매수인의 상품 입수 불능 위험, 상호 위험이 대표적이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도인은 대금을 수령한 후 물품을 인도하려고 하고 사전 송금,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사후 송금. 만약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의 입장만을 주장하면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안전하게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되었다. 당사자들 사이에 공신력이 높은 은행이 관여하여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신용장이다. 은행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매도인은 은행의 약속을 믿고 물품을 선적한다.
대신 신용청에서 요구한 서류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인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와 같이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하락하는 편지를 매도인에게 보내는데 이를 은행의 신용이 담긴 편지라는 의미에서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물품 매매와 관련된 서류를 지급한다 하여 화한 신용장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으로 표현한다.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취소 불능적인 약정으로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정적인 약속을 말한다. 1. 신용장 방식 거래 절차 1. 신용장 결제 약정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에 의하기로 합의한다. 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2. 신용장 개설 의뢰 매수인,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 은 자신의 거래 은행, 개설 은행, 이슈잉 뱅크를 통하여 매도인, 수익자, 베네피셔리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뢰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면 모든 책임이 개설은행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대금 결제를 위해 개설은행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신용장의 통지 1. 개설은행의 신용장 통지 개설은행은 수출국 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신용장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신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은행, 통지은행, 어드바이스뱅크에게 신용장 전달 통지를 요청한다. 통지은행은 직접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거나 또는 다시 통지은행을 추가하여 제2 통지은행 (Second Advising Bank)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통지한다. 2. 통지은행의 신용장 통지 통지은행은 도달한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송부하는 신용장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신용장 통지는 우편 또는 전신으로 통지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전산 방식 중 은행 간 네트워크를 통한 스위프트를 주로 이용한다. 스위프트는 자체 보안 및 은행 간 암호를 사용하여 신용장의 내용을 주고받기 때문에 신용장의 위조,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추가 학습, 독소 조항 금지.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를 개설 의뢰인이 발행하도록 하거나 어, 개설 의뢰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등 개설 의뢰인이 이 서류의 작성에 개입하도록 하는 신용장의 조건을 독소 조항이라고 한다. 이는 개설 의뢰인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설 단계에서 독소 조항의 삽입을 저지해야 한다. 4. 계약 물품의 선적과 운송 서류의 입수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한 매도인, 수익자 (beneficiary)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 물품을 선적 후 선화증권 등 규정된 서류를 운송인에게 수령한다. 5. 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 수익자는 수출 이행 후 신용장에 일치하는 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지정은행 (노미네이티드 뱅크)에 제시한다. 지정은행은 제시한 서류를 심사 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신용장의 사용 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한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의 사용 방식에 따라 지급, 인수, 매입 은행으로 구분하는데 실무적으로 매입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급은 다시 일람 지급과 연지급으로 구분하며 지급과 인수 행위를 지급과 인수 행위를 honor
지급과 인수행위를 honor로 표현하기도 한다. 결제 honor, 결제를 honor이라지. 결제 honor과 매입 negotiation, 결제 honor의 의미. 결제 honor에 대해 신용장 통일규칙 60P600에서는 신용장이 일람 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면 일람 출금으로 지급하는 것, 신용장이 연 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면 연 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람 지급, 연 지급, 인수행위 결제의 범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 결제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UCP 600에서 신설된 개념으로 결제의 범위는 신용장에서 최종 채무를 부담하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업무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2. 결제 honor와 신용장 1.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신용장 결제가 적용될 수 있는 신용장은 크게 일람 지급 신용장, 연지급 신용장, 그리고 인수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람 지급 신용장에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임을 확인되는 경우 서류의 제시자에게 일람 지급을 하여야 하며 환어음의 발행은 강제되지 않지만 통상 발행되지 않는다. 연지급 신용장에는 일치하는 제시임이 확인되는 경우 연지급 확약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며 환어음은 원칙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인수 신용장은 에서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매입 신용장에 대한 결제 의무. 결제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채무자로서 범위에 규정하는 것으로 실제 채권자로서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매입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채권자로서 매입 행위는 되지 않으며 채무자로서 결제하도록 규정한다. 실무적으로 확인은행과 지정은행이 동일한 상황에서 매입 신용장이 확인은행에 제시된 경우 채무가 동일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확인은행에게 상환 청구 불능 조건, 매입을 허용하여 결제와 매입과 결제 구분돼야지. 허용하여 결제와 구분하고 있다. 6. 대금의 정산. 1. 서류 제시 및 대금의 청구. 지정은행은 제시받은 서류를 개선은행, 이슈잉 뱅크 또는 확인은행, 컨퍼밍 뱅크에 송부하고 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한 대금을 상환받는다. 만일 신용장 조건에 따라 별도의 은행, 상환은행, 레임버싱 뱅크를 통해 대금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만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상환은행을 통해 상환받는다. 2. 대금의 정산. 개설은행은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후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개선은행에게 인도한다.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서류를 먼저 인도하고 만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7. 계약 물품의 수령. 개설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중 운송 서류를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계약 물품을 수령한다. 일람불 신용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 대금 정산을 한 후 서류를 수령받을 수 있으며,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는 서류를 먼저 수령 후 물품을 판매하여 만기에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은행, 이슈잉 뱅크. 자신의 고객인 개설은행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자신을 위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지시에 따라 발행한 환어음이나 운송서류에 대한 대결제,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익자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약정한다. 신용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신용을 토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이스윙뱅크는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을 표현하지만 발행은행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2. 확인은행 (컨퍼밍 뱅크) 개설은행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이용되며 제2 개설은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확인은행의 의무는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이다. 개설은행의 부도나 파산 등 공신력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은행을 추가한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확약과 별도로 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을 할 것을 확약한다. 이와 같이 확인은행이 개입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 (Confirming Credit)이라고 한다. 확인은행과 보증은행 확인은행과 보증은행과의 개념은 다소 상이하다. 보증은행은 개설은행이 지급 미이행을 했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급 약속을 하지만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제2의 개설은행으로서 수익자에게 받은 서류를 심사하고 독립적으로 지급을 확약한다. 따라서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이 아닌 확인은행에 직접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수익자 beneficiary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약정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수익자로 표현한다.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수혜자로서 번역하기도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의해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이다. 2. 일반 당사자 1. 통지은행 어드바이싱 뱅크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전달해 주는 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선택한다. 특별한 요청이나 지시가 없으면 개설은행은 본 지점이나 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선택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 중 가장 가벼운 의무만을 부담한다. 통지은행은 통지하고자 하는 신용장이 외관상 진정성을 충족하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통지 요청을 한 은행에 알려야 한다. 직접 통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통지은행의 통지를 위해 다시 통지은행이 개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은행을 통지은행,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통지하는 은행을 제2통지은행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2. 지정은행 (Nominated Bank)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두 당사자의 거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수익자 국가의 은행을 지정하여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제시받고 심사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대행시키는데 이를 지정은행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예의 없이 통지은행이 지정은행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의 대금 지급에 따라 일람지급은행, 연지급은행, 인수은행 또는 매입은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유매입 신용장과 같이 은행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모든 은행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 1. 일람지급은행 사이트페잉뱅크 일람지급은행은 다 지급은행이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되는
신용장을 일람 지급 신용장, 사이트 페이먼트 크레딧 이라고 한다. 일람 지급 신용장을 이용하게 할 경우 개설은행이 수출국의 특정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한다. 일람 지급은행과 개설은행은 예치환 거래 은행인 경우가 많다. 2. 연지급은행, Deferred Paying Bank. 기한부 조건의 거래에서 수익자의 환어음은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 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연지급 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 수입자가 신용장의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서류 심사 후 수입자에게 연지급 확약서 (Deferred Payment Undertaking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수출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은행을 연지급은행이라 한다. 연지급은행은 주로 개설은행의 본, 지점 또는 예치환 거래은행이 된다. 3. 인수은행 Accepting Bank. 기한부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한부 신용장 중 인수신용장 Accepting Credit이 개설되고 수익자는 일정 기간 후 수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부 환화음을 발행한다. 기한부 환화음의 경우 지급에 앞서 지급인이 만기일에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위, 즉 인수, acceptance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에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한다. 인수은행은 기한부 환어음에 대한 지급인이 된다. 4.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수익자가 수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 서류를 자기 자금으로 구매해주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하며 통상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다. 매입은행은 환어음과 관련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상환받는다.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선의 소지인 보나파이드 홀더로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와 더불어 지급 보증을 확약받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을 매입 신용장 (Negotiation Credit)이라고 하며 무역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으면 수익자는 반드시 그 지정된 은행의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이 제한된 신용장에는 수익자는 먼저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고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지정은행 매입은행에 재매입 리네고시에이션을 의뢰하기도 한다. 이때 매입은행을 재매입 은행이라고 한다. 만일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익자는 통지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여 주었기 때문에 신용장 원본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수익자의 거래은행이기 때문이다. 3. 그 밖의 은행, 상환은행 1. 상환은행 레임버스 뱅크. 일반적으로 지정은행은 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 후 이를 결제 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의 상환을 요청한다. 개설은행은 송부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결제 자금을 지정은행에게 상환한다. 지정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 서류는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지만 환어음 등과 같은 청구서는 제3의 은행으로 보내 상환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지정은행에게 자금을 상환해주는 제3의 은행을 상한은행 또는 결제은행으로 표현한다. 상한은행은 수출국의 지정은행과 수입국의 개설은행이 상호 예치환 거래 관계가 없을 경우 또는 제3국의 통화를 이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용된다. 양국은 은행 모두 예치환 거래를 맺고 있는 양국의 은행 모두의 예치환 거래를 맺고 있는 은행이 상한은행이기 때문이다. 상한은행의 역할은 개설은행의 자금을 지정은행의 계정으로 이체시켜 주는 것이다.
2. 양도은행 transferring bank 신용장의 양도 가능 transferable 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양도 가능 신용장일 경우 양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은행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통지은행이 그 역할을 함께 담당하지만 업무의 복잡성 및 리스크를 이유로 양도은행의 업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개설은행인 어플리컨트 개설은행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지시하는 매수인을 말한다. 개설은행인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신용장 방식의 특징 1. 기능 1. 대금결제 대금결제는 신용장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다. 매매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개설은행이 거래에 개입하여 신용장과 일치하는 서류의 상환으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다. 수익자에게 일치하는 제시를 조건으로 대금 지급을 수익자는 일치하는 제시를 조건으로 대금 지급을 확약받을 수 있다. 2. 금융의 제공 수익자는 신용자를 담보로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조달을 은행 금융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금융 수혜 방식은 직접 수혜 방식과 내국 신용장을 통한 간접 방식이 있다. 개설 의뢰인의 경우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을 통해 직접적인 외상 거래 혜택을 기한부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을 통해 직접적인 외상 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효용성 1. 매도인 수익자 1. 신용위험 제거 매도인이 수익자로서 신용장을 수령하는 것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장받는 것과 동일하다.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은 개설 의뢰인의 재정 능력과 상관없이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확인은행이 추가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를 이중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2. 이행불능 위험 제거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 불능이다. 한번 개설된 신용장은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신용장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만 제시하면 대금 지급을 보증받을 수 있다. 3. 수출 대금 조기 회수 수익자는 신용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선적이 끝나는 즉시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만기일까지 일정 수수료 공제 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4. 무역금융 활용 수익자는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따른 원재료의 조달 또는 완제품 구매를 위한 금융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직접적인 지원뿐만이 아닌 내국 신용장 개설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2. 매수인, 개설은행 1. 상업위험의 제거 신용장을 이용하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한다. 의뢰인은 제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가 아닌 계약 물품의 수령이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2. 물품 수령 예측 시기 신용장에는 선적기일, 서류 제시기일, 신용장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다. 개설 의뢰인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신용장의 각종 기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는 명시된 기일 내에 반드시 선적하여야 한다. 3. 신용 강화
신용장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개설 의뢰인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장은 수익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수익자. 신용장은 수익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의 입장에서 물품의 가격, 선적 시기 등 매매 계약 조건을 개설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가격, 선적 시기 등 매매 계약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 금융의 수혜. 개설 의뢰인은 물품 대금을 환업 및 선적 서류가 도착한 후에 지급하거나 또는 기한부 신용장을 이용하여 사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설 의뢰인이 은의 대금 지급 시기가 연장이 되는 만큼 금융수혜의 효과가 있다. 3. 성격. 1. 독립성 Principle of Independence. 신용장은 매매 계약을 근거로 개설되지만 신용장 거래 자체는 매매 계약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매 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신용장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추가학습. 신용장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지만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수익자와 개설은행 간의 일종의 금융계약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매매 계약이나 계약 내용에까지 영향을 받기에는 서류 심사 시 거래에 대한 전문성 문제, 처리 비용과 시간 문제, 잠재적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급수단이라는 신용장 거래의 장점이 훼손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가장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는 수익자이다. 개설 의뢰인이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금 결제 방법이 사전 송금 다음으로 신용장 방식이다. 2. 추상성 Principle of Abstract. 신용장은 서류 거래이며 그 서류에 관한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의 의무 이행과 관계가 없는 추상성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한 후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해당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실제 물품이 선적이 되었는지 등의 여부 등은 관여하지 않는다. 은행은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행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계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추상성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추상성 성격으로 인해 수익자는 아무리 계약 물품을 정확히 선적했다 하더라도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지 못하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장의 거래에서는 서류 일치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3. 한계성 Principle of Limitation. 신용장은 독립 추상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의해 신용장 거래의 한계, 사기 거래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신용장 사기는 관련 당사자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기 유형은 수익자가 계약 물품을 전혀 선적하지 않고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게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서류만 완전하면 지급이나 상환을 하기 때문에 최종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개설 의뢰인이다. 4. 심사의 원칙.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기울여 검토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항상 논란이 된다. 음, 신용장은 서류 수리의 원칙에 관하여 은행의 서류 수리 원칙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엄격 일치의 원칙과 상당 일치의 원칙으로 되어 왔다. 1. 엄격 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엄격 일치의 원칙은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격하게 일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수리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은 오로지 서류와 상환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실수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채권 관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은행은 결국 개설 의뢰인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금 지급을 하여 개설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상당 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엄격 일치의 원칙은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이 방어적인 입장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누가 보아도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제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국제무역에서 신용장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 일치의 원칙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상당 일치의 원칙이란 엄격 일치의 원칙에 대응하는 원칙으로 제시된 서류에 커다란 하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그러한 서류를 수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3. 상당 일치의 원칙 인정 1. 판례와 ISPS 판례에는 상당 일치의 원칙이 옹호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일치의 원칙이 신용장의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상당 일치보다 엄격 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는 쪽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UCP 500 시절에는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는 국제 표준은행 관행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PS) 이 제정되고 UCP ISPS 관행이 제정되고 UCP 600에 맞추어 개정되면서 상당 일치의 원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UCP 600 UCP 600 14조 D항에서는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 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 서류상의 정보는 신용장의 서류와 신용장상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여 상당 일치의 원칙을 인정한다. 14조 2항에서는 상업성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업성장에 대해서만큼 다소 엄격한 상업성장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엄격 일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은행 관행 ISPS의 도입은 UCP 600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며 개설은행이 글자 하나하나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있다. 신용장의 종류 하나의 신용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확인 신용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확인 신용장과 무확인 신용장, 매입 여부 허용에 따라 매입 신용장과 지급, 인수 신용장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전대 신용장, 내국 신용장, 보증 신용장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도 존재한다. 1. 화한 신용장과 무담보 신용장 신용장은 선적 서류의 첨부 여부에 따라 화한 신용장과 무화한 신용장, 무담보 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화한 신용장이 사용되며 금융 및 보증 업무에 있어서는 무화한 신용장, 보증 신용장이 사용된다. 1. 화한 신용장 Documentary Credit 화한 신용장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무역 거래에서 주로 사용된다. 환신용장에는 개설은행이 계약 물품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위해 요구하는 선화증권 등 운송서류를 포함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선적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무화환 신용장, 클린 크레딧, 무담보 신용장, 보증 신용장 정도네. 무담보 신용장 또는 무화환 신용장 또는 선적 서류의 첨부 없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 또는 지급 청구서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무화환 신용장은 그 성격상 선적 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의 용역 결제용으로 사용된다. 무화환 신용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보증 신용장이다. 추가 학습 무담보 화환 신용장. 무담보 화환 신용장. 무담보 다큐멘터리 클린 크레딧. 무화환 신용장, 무담보 신용장은 거래 성질상 원래부터 선적 서류가 필요 없는 신용장이지만 무담보 화환 신용장은 선적 서류가 필요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선적 서류의 제시를 면해 준 신용장이다. 해외 본 지점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 간에는 매수인이 화물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적 서류, 그 중에서 특히 선화증권 같은 운송 서류가 발급되는 즉시 이를 매수인, 개설은행에게 송부하고 매도인, 수익자는 환어음만을 발행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2.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 모든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취소 가능 신용장과 개설은행이 거래 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는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취소 가능 또는 취소 불능 여부가 명시되는데, 만약 이러한 언급이 없으면 UCP 600에서는 UCP 600에 의거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한다. 1. 취소 가능 신용장 리보커블 크레딧. 취소 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러나 취소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으로부터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의 통지를 수령하기 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한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의 상환할 의무가 있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운송 서류나 그 밖의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기 위한 지침서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취소 가능 신용장을 신용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취소 불능 신용장 1. 리보커블 크레딧. 취소 불능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면 유효기간 내에는 수익자와 개설은행, 만약 신용장에 확인은행이 추가된 경우에는 확인은행 포함, 이 합의 없이는 내용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유효기일 내 수익자가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결제 의무가 있다. 무역 거래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3.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과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 상환 청구권 혹은 소구권 right of recourse 은 환어음이 지급인 일반적으로 개설은행,
의해 최종적으로 지급 거절되는 경우 선의 소지인, 일반적으로 지정은행, 발행인 또는 배서인,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과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으로 분리된다. 다만 신용장의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장이 사용되는 국가의 어음법에 의해 상환 청구권이 강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 with recourse credit.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요구되는 경우 환원을 발행하여 이를 지정은행에 제시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 지정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수익자에게 미리 지급한 대금을 상환받는다. 만약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지정은행은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출 대금의 반환, 상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이라고 한다. 신용장에는 with recourse 의 표시가 있거나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으로 간주한다. 이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 without recourse credit. 신용장에는 without recourse 표시가 있는 경우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지정은행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매입은행과 같이 환화음의 선의 소지인은 매입하는 환화음에 대해 상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환 청구권은 신용장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과 수익자의 합의 또는 해당 국가의 어음법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음법 및 왜곡한 거래 약정서에 의해 모든 환어음에 대해 상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 청구권 1. 소구권의 원칙. 지급은행 일란 지급, 연지급 신용장 및 인수은행은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으로서 지정을 받아 개설은행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대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익자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용장에서도 지급 및 인수행위 지급 및 인수행위를 결제 안얼로 표현하여 지정은행의 채무자로서 의무 이행을 강조한다. 다만 매입은행의 매입행위는 수익자에 대한 가지급 (purchase에) 해당하며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의 소지인 자격으로 서류를 제시한다. 매입은행은 지급, 인수은행과 달리 환화음의 지급인이 아닌 중간자 역할을 중간자 역할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에 대해 수익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2. 어음법과의 관계. 어음 발행인에 대한 상환 청구권 유무는 신용장을 사용하는 국가의 강행법인 어음법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음법 및 왜곡한 거래 약정서에 의해 모든 경우에 수익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미법에는 상환 청구 불능 (without recourse)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상환 청구권 유무의 표시. 영국 어음법에 의해 어음상에 without recours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상환 청구 불능, 즉 소구권이 없는 신용장을 의미하며, with recourse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상환 청구가 가능한 신용장으로 본다. 영국과의 거래에서 수익자 측에서 신용장 조건으로 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하도록 조건 삽입을 요구하는 상환 청구 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음법에서 상환 청구 불능을 인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4. 확인 신용장 Confirming Credit. 확인 신용장은 개설 은행의 이외의 은행, 확인은행 이 수익자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이중으로 확약해주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신용장의 확인은 개설은행의 공신력이 부족할 경우 수익자가 요구하는데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이 겸하는 경우가 많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면서 통지은행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통지은행은 이를 수락하면 통지은행 겸 확인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확인이 추가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라고 하며 확인이 추가되지 아니한 신용장을 무확인 신용장이라고 한다. 추가학습 비수권 확인 Silence Confirmation 1의 확인 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안월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확약을 의미한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해 신용장의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한다. UCP 600에 따라 신용장이 확인이 추가되면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이 이중으로 확약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다만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확인은행의 수수료, 확인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개설은행 자체의 신용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에 의해 확인 추가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에 의해 확인 추가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UCP 600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의 거래은행과 독립적으로 확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비수권 확인 (Silence Confirmation이라 한다. 비수권 확인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자체적으로 확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비수권 확인의 절차 1. 개설은행의 확인 추가 요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익자는 대금 지급을 이중으로 확약받기 위해 개설은행에 확인은행 추가를 요청하게 된다. 1. 신용위험 개설은행의 규모가 작거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을 신뢰하여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추가하여 대금 지급을 확약을 해주는 확인은행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위험 은행의 신용도는 비교적 좋으나 정치 또는 경제적인 문제, 즉 국가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있다. 수익자는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안전한 은행을 확인은행으로 추가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개설은행의 확인 추가 거절 다음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확인은행을 추가할 수 없거나 또는 추가하기를 기피한다. 1. 개설은행의 위신 감소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금융위기나 위안위기 같은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의 추가를 기피한다. 확인은행의 추가는 개설은행의 신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은행의 대외적인 공신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외국은행의 여신약정 부재 확인은행의 역할은 통상 외국의 유명은행이 담당한다. 개설은행이 확인은행을 추가하고 싶어도 외국은행의 여신약정이 없어 확인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신용한도 부족 외국 은행과 여신약정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설은행의 신용한도가 너무나 부족하여 확인은행의 추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3. 수익자의 비수권 확인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확인 추가 요청까지 거절된 경우 수익자의 거래은행을 통해 별도의 확인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 거래에서 인정하는 원칙적인 확인이 아니라고 하여 비수권 확인이라 한다. 비수권 확인은 국제무역에 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비수권 확인의 한계
비수권 확인을 통해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신용위험과 국가위험을 회피하여 안심하고 수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1. UCP 600 비적용. 비수권 확인은 UCP 600에서 규정하는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UCP 600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서류심사 등에 있어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2.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에서 제외. 비수권 확인은행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 3. 수익자의 위험 증가. 비수권 확인은 UCP 600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정상적으로 UCP 600에 의한 확인은행을 추가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리스크 제거의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